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있는 땅이 295만 원이라고?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땅이 공매로 나왔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면의 본 모습은 잔디정원이 있는 정남향의 전원주택이며 바로 옆에는 창고가 있고 또 옆에는 아름다운 정자 쉼터까지 갖춰놨네요. 주택 옆에는 보일러실인가 보이군요. 본 토지에 건물이 있는 뒤쪽의 모습입니다. 뒤쪽에서 정면을 봤을 때는 탁 트여 있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본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잠시 후에 공개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본 토지는 경북 의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의성 마늘로 유명하죠. 요즘은 의성 마늘보다도 더 유명한 게 몇 해 전 컬링, 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이라는 종목으로 또 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그 선수들이 의성 출신들이죠. 본 토지 바로 옆으로는 군위군의 소보면과 의성군의 비안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군위군과 소보면은 대구 신공항 예정지로 토지 허가 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는 허가 거래 구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공항 예정지 발표 후 인근 땅값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다면 땅값들이 춤을 추겠죠. 조금 더 가까운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 작은 마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 위치인데 앞에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로드뷰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본 토지는 본 토지 인근까지 로드뷰가 들어가 갖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농어촌 정비도로에서 본 토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전원주택이 있는 땅인데요. 자, 주변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전형적인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먼 마을까지 이렇게 앞에 가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골목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골목까지 해서 본 토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촌 시골치고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인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농촌 마을 안의 풍경이고요. 자, 어디 있을까요? 아, 바로 여기네요. 뒷모습입니다. 여기로 골목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뒤의 모습, 조립식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저곳 한번 로드뷰로 이렇게 저처럼 직접 현장을 가보실 수 없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이길래 295만원대에 나온 토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주택하고 전부 다 해서 250만원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나온 토지이고요. 여러분들도 관리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01170-001의 토지이고요. 주소지, 정확한 주소지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 46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는 대지, 면적은 대
제곱미터가 나왔네요. 15.3평, 전체 넓이는 더 넓어 보이는데 15.3평? 그러면 지분만 나왔다는 거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감정가가 293만 5,670원 나왔는데요.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 평에 19만 2천원 가량 하게 됩니다. 주변 국토해양부 토지실거래가를 밸류맵으로 봤을 때 본 토지 위치 옆으로는 2010년에는 1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45만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 2020년에는 5월에 21만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 바로 옆에는 12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땅과 주택들이 다 함께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주택이 어떤 오래된 스레트 주택이냐 아니면 기와주택이냐 또 이렇게 양옥주택이냐 아니면 전원주택으로 예쁘게 가꿔져 있느냐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세 파악을 꼭 하셔가지고 공인중개사 3군데 정도는 한 번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토지는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봤을 때 대지이고 전체 면적이 329제곱미터가 나왔네요. 그러니 100평 중에 15평 지분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즉 건물도 매각에서 제외가 됐고 땅도 전체 땅이 아니라 전체 100평 중에 15평 가량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가 295만원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데 이런데 새로 집을 짓게 된다면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이지만 옆에 토지용 계획확인원에 자연취락지구가 붙어 있다면 20% 인센티브가 주어져 60%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토지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매각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토지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옆에 자연취락지구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아 좋은 거구나 20%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토지의 입찰기일은 2021년 11월 29일 10시부터 2021년 12월 1일 5시까지인데요. 기한 입찰로 집에서 컴퓨터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관심 물건으로 되어 있지만 요 입찰 기일날이 되면 물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덜컥 이렇게 입찰을 하기 전에 이 토지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도 알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468대에 329제곱미터 100평가량의 토지인데요. 이 땡님께서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이 잘못되셨는지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지분으로 나온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공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 안에 먼저 윤땡선님께서 13분의 3 모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에 의해서 전부 등기번호 갑구에 보면 3번에 상속으로 되어서 있는데 모친이 실제 여기 살 가능성이 높고 형제분 중 형제 5명 중 한 분의 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만 매각, 토지만 낙찰 받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한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3 4월 14일 선고 92-55756 판결에서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 지분으로 받았는데 내 소유권, 법정지상권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를 못한다면은 부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선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 제도를 신청을 한다면 1등이 되어도 공유자한테 뺏기지만은 만일 공유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매각허가 결정이 난다면 지분만큼 15평의 땅의 지분만큼은 제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이 가족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다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체 지분을 다시 사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 그 인수해야 될 권리 여부를 보게 되면 이 권리상 압류가 2020년 2월 20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 토지의 2009년과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레트 집으로 이루어졌었고요. 2010년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예쁘게 전원주택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본 주소지에 2010년 1월 13일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2010년 1월 13일 날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서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원칙 같으면 이게 건물도 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면 상속인들이 다 건물에도 지분을 받았을 건데 미등기 상태로 그냥 놔둔 상태로 보여집니다. 요즘 공매 입찰이 너무 대중화가 되어서 너무 손쉽게 입찰을 참여를 하고 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액으로 하다 보니 보증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지이야기TV에서는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잃지 않는 공매, 손해나지 않는 공매, 플러스가 되는 재테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입찰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마지막에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을 해드리니 꼭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